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책은요. 초보자도 꼭 알아야 하는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제목, 대가들의 주식 투자법, 존 트레인 지음, 오승훈, 에밀리 문, 브라운스톤 감수, 오픈 마인드 북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금리가 0%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명확함을 갖고 제대로 된 방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오픈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릴 대가들의 주식 투자법의 존 트레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식 투자 대가들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주식 투자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 정보를 얻을까? 주식 투자 대가들은 어떤 기준에 맞추어 투자 종목을 선택할까? 투자 결정을 할 때 사실과 육감에 어느 정도 의존할까? 네, 맞아요. 사실과 육감에 어느 정도 의존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핏 실전 투자 클럽을 통해서 배운 게 작년 여름부터 배웠으니까요. 한 9개월, 10개월 된 것 같네요. 이 책이 많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사실 육감적으로 떠오르면 저는 사실을 찾아봅니다. 네, 맞습니다. 직관이 열리면 요런 거, 욕심보다도 직관이 딱 떠오를 때 사실을 찾아봅니다. 자, 주식 투자의 성공은 결코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한 해에 수천 번씩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식 투자 대가들은 대부분 노익장들, 이미 세상을 뜬 사람도 있습니다. 대가들의 주식 투자법은 성공 기간이 길수록 신뢰할 수 있는데 젊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세상에선 젊음이 오히려 불리하죠. 1950년에서 1970년대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강세장이 펼쳐지며 엄청난 실적을 올렸는데 얼마 후에 하락장이 이어지며 줄줄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투자를 떠나야만 했어요. 급성장주에 투자한 펀드 매니저들은 승승장구할 것 같았으나 운용 자금이 늘어나면서 침몰했죠. 그래서 이분 존 트레인이 기피하는 투자 유형은 변덕스럽거나 기형적인 운용가들이에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받을 점이 많은 주식 투자 대가들만 선정해서 고르셨어요. 이 중에서 제가 존 템플턴, 오늘은 글로벌 투자의 개척자 존 템플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템플턴은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투자자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템플턴은 저가 성장주의 발굴의 명인이었어요. 저가주를 발굴하기 위해 전 세계로 눈을 돌려 투자에 성공한 글로벌 펀드의 개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월가에 살아있는 전설, 영적인 투자자 등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템플턴은 예일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1940년부터 전문 투자자로 나서서 1995년에는 템플턴 펀드의 규모를 590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그가 설립한 템플턴 그로스 펀드는 단연 글로벌 제1의 뮤추얼 펀드로 손꼽힙니다. 템플턴은 1992년 자신의 뮤추얼 펀드 회사를 매각하며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은 여전히 금과 옥조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젊었을 때 $10,000로 40,000달러를 벌었는데 쓰레기 주식으로, 그러니까 남들에게 알려진 쓰레기 주식으로 4년 만에 또 $40,000를 버는 그런 방법을 쓰셨답니다. 주식 매입 시기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주식을 팔 때
매입하고 남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들일 때 파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장래에 엄청난 투자 수익으로 보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들 두려워하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엄청난 휴지 더미를 쌓아놓고 코스트코에서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죠. 무일푼으로 전쟁이라는 매수 호기의 기회를 잡다. 특이한 것은 이 거래를 할 때 젊은 템플턴은 1만 달러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수 자금 1만 달러는 회사 선배에게 빌린 금액이었는데 그는 비록 투자 자금이 없었지만 시장의 여건을 볼 때 주식들이 대부분 헐값이라고 판단했기에 올바르게 판단하셨겠죠.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중에서 시가 1달러짜리 주식이 매수할 혹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이야말로 미국 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낼 호재인 만큼 그 쓰레기 같은 주식들이 곧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불황 시에 주식을 매수하고 4년을 기다려라. 위에서 설명한 템플턴의 기이한 거래는 이후 그의 주식 투자법을 결정짓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우선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만을 골라 매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일단 매수한 종목은 평균 4년 동안 보유했어요. 4년이면 다른 투자자들도 정말 싼 주식이라고 인정하고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 기업의 수익이 신장돼 주가가 상승해 매수가의 2배가 되는 것은 썩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셈이다.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보다 당신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결정된다. 주어진 환경은 삶에 색칠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색깔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합니다. 자, 놀라운 성적. 펀드 초기에 $1,000를 투자한 사람이 20년 후 1978년에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한 결과 $2만 20배 성장했어요. 이는 어떤 펀드 운용 실적보다 우수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1972년부터 7년 동안 미국 내 모든 펀드 운용 실적 순위에서 4분의 1 그룹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템플턴의 펀드는 항상 주식 시장이 상승 국면에 있을 때에는 상위 20위 이내,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면한 상위 5위 이내에 들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하락 장래에서의 성적인데 주식시장 침체기에 저항력이 강한 펀드는 대개 안전한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템플턴의 펀드는 모두 주식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상승 장세건 하락 장세건 항상 뛰어난 운용 솜씨를 보인 템플턴 펀드였습니다. 자, 주식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돈도 에너지인데 주식을 할 때 많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물론 있죠. 근데 두려움을 갖는다는 생각 자체가 돈이 다른 데로 퍼져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존 템플턴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템플턴을 만났을 때 그는 마른 체격에 깨끗하고 말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뜻한 곳에 살면서 푸른색 바지와 줄무늬 재킷을 입고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통을 당한 소심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자, 그의 하루는 파란색 롤스로이스를 몰고 나소, 라이포드 K클럽에서 은행가를 만나거나 홀로 사색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주식 투자이면서 전화로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연일 마음 졸이며 종가를 지켜보는 일도 하지 않았다. 사소한 문제로 일일이 전화하는 것을 싫어했다. 자기 일에 전념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살고 있었는데 종교에도 관심이 많아 종교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기금을 설립했다. 템플턴 상의 수여식은 매년 런던에서 열리는데 상금이 8만 파운드에 이르는 거액이라 저명 인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거기에 테레사 수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합니다. 자, 템플턴은 정신적인 성장을 원예에 비유하곤 한다. 누구나 잡초를 발견하면 뽑아서 버립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감정도 잡초와 마찬가지.
그렇다면 좋은 일을 하거나 물질적 집착을 버리기만 하면 풍부한 정신생활에 가능할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정신생활이 윤택할 때 비로소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인간 지상주의에 빠지게 되고 정신적인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템플턴은 56세에 주가를 전망하고 투자를 전략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 번화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쿠바 북쪽 바하마 지해도의 항구 도시 나소, 거기서 바라보는 투자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마치 배 밑바닥이 유리로 된 보트에서 내려다본 산호초 같은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곳에 정박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흥미있는 대상만을 골라 연구할 수 있다. 템플턴이 증권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투자 종목이 지닌 손실 위험과 이익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뉴욕에 있으면 다른 펀드 매니저나 증권회사의 트레이더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일하는 도중이고 굉장히 바쁜 와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여러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려웠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항구 도시 나소에서는 다들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좀 고급 정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다가 코로나 덕분에 반나절만 오고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퇴근하거든요. 근데 요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예전에는 그 꽉꽉 막힌 스케줄 속에서 여기서 책도 읽지, 그리고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 코코치님과 공부하면서 때때로 감상문도 써야 내지, 그러니까 이게 좀 꽉꽉 막힌 곳에서는 좀 생각이 자유롭지가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쉬는 날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투자도 생각하게 되고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거기다가 이거 기적 방송국까지 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많은 직관을 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템플턴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법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매입해도 종종 과오를 범하기도 하죠. 근데 분산 투자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실수한다 해도 손실액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해요. 거기다가 우리 버핏의 장 대표님이 가르쳐 주신 손절하는 방법, 꼭 주식을 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퍼센테이지 확률적으로 보면 30-40%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고 손절하는 방법을 꼭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자, 소외된 주식 중에 저평가된 주식이 있어요. 가장 값이 싼 최상의 저가주는 보통 시장에서 외면당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런 저가주는 자기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주식 중에 있다고 해요. 템플턴의 포트폴리오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거죠. 주식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때때로 모든 주식이 싸게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이는 호전시킬 요소를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일반인들에게 인정되지 않은 주식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유연성이야말로 전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기업 방문해서 물어봐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게 이게 있습니다. 회사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연 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목표 성장률이 예전에 비해 높을 때는 왜 목표를 예전과 다르게 세웠습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더욱 철저하게 파고들었답니다. 그리고 경쟁 기업은 어느 회사인가? 가장 힘겨운 경쟁 기업은 어디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귀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돼 다른 경쟁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합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원은 누구이며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는 경영인은 누구인지, 과장에서 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느 기업의 누구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답니다. 거래처 관계자에게 기업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는 경쟁 기업이나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버핏도 주식을 살 때 기업의 가치를 알아볼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표고요. 순수이익, 순이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성장의 지속성입니다. 성장률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그와 같은 성장률은 보통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든요. 템플턴에게 프라이스 이론, 즉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경제 전체에서 비옥한 땅을 찾아내고 그 산업 분야 가운데 우량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과거에는 나 역시 T-로우 프라이스에 성장주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했을 테지만 지금은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아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 때가 있고 그때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투자자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의 성장주 이론은 오랫동안 유효했지만 결국 그의 성장주는 터무니없이 비싸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익 성장률이 그대로 이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유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렇게 변화가 너무 빠른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